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광석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반출한 기밀 문건에는 김정은 친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국인 절반은 연방검찰의 형사기소가 정치적 기소라며 냉수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길거리 음주자들에게 발부한 벌금 티켓이 2021년보다 4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광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광석 후보는 11일 실시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표 6,075표 가운데 3,854표를 획득해 2,221표를 획득한 강진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후 김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한인들과 또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꼭 저를 지지 안 하셨다 해도 또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분들의 어떠한 요구가 있는 것도 제가 잘 들어야 되겠고 50만 동포에 사실 6천 명이 참여했을 때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꽤 많습니다. 왜 그렇게 참여가 적어야 되는지, 왜 그런 얘기를 우리는 못 들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듣고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화합되고 전체적인 얘기가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로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한인회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가장 우선으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인회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제도를 재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토대로 어떠한 성격으로 갈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석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용철 위원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번 선거로 인해 분열된 한인사회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고 김 후보에게 부탁했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뉴욕 모든 동포들을 포용하는 큰 그릇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김광석 후보 캠프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광석 후보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강진용 후보 측 김용환 선대본부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자격을 갖춘 강진용 후보가 선거 파행으로 전례 없는 혼란을 겪은 것은 한인 사회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총회가 무산됐고 자격 있는 후보가 자격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슬픈 역사는 한인 역사의 흑역사를 기록할 겁니다. 승리는 축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양분화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편 이날 뉴욕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한 변종덕, 이경로, 김민선 역대 회장들도 참석해 김광석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지만 투표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실시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뉴욕과 뉴저지주 11곳에서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이날 전체 개표수 6,116표를 기록했고 김광석 후보는 3,854표, 강진용 후보는 2,221표를 획득해 1,633표 차로 김광석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무효표는 41표가 나왔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한인들은 누가 당선되든 한인 사회를 더 멋지게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내건 공약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확하게 선거할 때 하고 선거 끝나게 하고 말이 틀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한인회 커뮤니티에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야 더욱 발전해서 좀 더 모두 만족한 이 정도면 한인회가 그래도 좀 참 만족하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참 족하다 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개표 현황에 따르면 김광석 후보는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과 32가 K타운,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투표소에서 압도적인 표차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가 최대 표밭으로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총 1,840명, 베이사이드 H마트에서는 1,115명, 총 2,955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동연회장 투표소에서는 1,840표 가운데 1,342표가 김광석 후보를, 448표가 강진영 후보의 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치러진 27대 선거에는 12,553명, 2007년 치러진 제30대 선거에는 6,189명, 2009년에 치러진 31대 선거에는 15,170명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로 밀반출한 기밀 문건에는 극도로 민감한 문서가 포함돼 있었으며 김정은 친서도 몰래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49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마라라고 자택으로 문건을 반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 등을 상자에 넣도록 하고 퇴임 뒤 마라라고 리조트로 옮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인 월틴 나우타가 2021년 12월 마라라고 저택 창고에서 상자들이 쓰러져 일부 문서들이 바닥에 쏟아진 것을 발견했으며 미국의 5대 동맹을 의미하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쓰여진 문건도 목격됐습니다. 마라라고 자택뿐 아니라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골프클럽에서도 군사작전 지도 등 기밀 문서를 최소 2차례 이상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보여줬으며 나우타 보좌관에게 기밀 문건을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립문서보관소에 반환하지 않은 자료 중에는 김정은의 친서 다수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한 데 대해 미국인 절반이 정치적인 기소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 방송이 지난 9일과 10일 미국민 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밀반출은 심각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91%가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38%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 밀반출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48%가 그렇다고 말했지만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7%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BC 방송의 지난 4월 2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88%는 기소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65%는 기소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절반이 이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가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뉴욕시의 음식 배달 노동자들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간당 최소 17.96달러를 받게 되며 2025년까지 시간당 최소 19.96달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이 당초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최저임금 23.82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19.96달러는 현재 배달 노동자들의 시간당 수입과 비교해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배달 노동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으면 다시 지역사회 내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버와 도어대시 등 일부 배달 플랫폼들은 이번 규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버이츠 대변인은 최저임금 제정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배달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를 늘리게 될 것이며 업무 유연성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도어대시 대변인은 회사가 새로운 임금 규정과 관련해 뉴욕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해 길거리 음주자들에게 발부한 벌금 티켓이 지난 2021년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길거리 음주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25짜리 벌금 티켓 약 10,000장을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첫 해에 강력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지난 2021년 티켓 발부 건수보다 4배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길거리 음주법 위반으로 2,524건의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무려 6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뉴욕시경이 발부한 전체 벌금 티켓이 21,000건이며 길거리 음주법 위반 티켓이 전체의 12%에 달합니다. 이처럼 뉴욕시경이 음주 단속을 강화한 것은 술이 결국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범죄 유발 환경을 강력하게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맨해튼 월스트리트 등에는 퇴근한 직장인들이 맥주 한 캔을 봉지에 싸서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각 병원 등의 개인 보호 장비를 60일치 이상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2명당 최소 1명의 간호사를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뉴욕주 내 전체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기관의 마스크와 보호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를 60일치 이상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사실상 종식됐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병원 등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또 뉴욕주 내 212개 종합병원에 대해 중환자실 입원자 2명당 최소 1명 이상의 간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캘리포니아는 중환자 담당 최소한의 간호사 인력 확보를 법제화했으며 뉴욕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뉴욕도 이 같은 법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병원협회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뉴욕주 병원은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뉴욕주가 추진 중인 간호사 인력 확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 내 병원 등은 경영상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싸고 공화당의 반대로 진땀을 뺐던 민주당이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제 자동적으로 부채 한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하원 예산위 민주당 간사인 브랜든 보일 의원은 어제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자동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부채 한도 개혁 법안을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 장관에게 부채를 계속 갚을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의회에 반대가 없는 경우 이 같은 권한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 부채 한도는 필요에 따라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만약 의회가 이를 중단하려면 상하원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합동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했습니다. 보일 의원은 이 법안의 효과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널 의원이 2011년에 부채 한도 협상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 법으로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무기화해온 관행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인 상원에서도 60석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자율주행 장치가 장착된 테슬라가 7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도로교통안전청 통계를 분석해 2019년 이후 4년간 테슬라 교통사고가 736건 발생했고 1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주행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대한 사고를 집계한 것이며
같은 기간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 중 90%가 테슬라 사고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테슬라 사고는 지난 4년간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44건이 발생해 4년 전체 교통사고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테슬라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충돌하거나 응급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테슬라 자율주행 장치가 앰뷸런스 등의 전멸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테슬라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세의 나이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입사한 천재 소년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매체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최근 카이란 쿼지를 스타링크 부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쿼지는 구인 구직 플랫폼인 링크드인 계정에 입사 사실을 알리며 다음 목적지는 스페이스X다. 스타링크 엔지니어링 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회사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명하고 기술적으로 도전적이면서 재미있었던 면접을 경험하게 해준 스페이스X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인사이더에 따르면 쿼지는 2살에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고 유치원에 다닐 때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를 전해주는 등 빠른 학습 능력을 보였고 초등학교 3학년 땐 수업이 재미없다고 느낀 나머지 자신이 사는 캘리포니아주 라스포스타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쿼지는 이후 인텔랩에서 인공지능 연구 협력자로 인턴 경험을 쌓았고 11세 나이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센타클레라대에 편입해 컴퓨터 과학 및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쿼지는 링크드인 자기소개서에 공익을 위해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급진적인 혁신을 이루는 경력을 쌓는 게 꿈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연준이 내일과 모레 열리는 금리 조정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연준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등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으며 동결하는 대신 필요하다면 언제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일부 연준 인사도 만약 이번 달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것이 긴축 통화 정책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이 아닌 다음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2월에 0.25%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내일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므로 이 지수가 금리 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번 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인상할 수 있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95번 고속도로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대형 유조차에 불이 나면서 고속도로 상판이 붕괴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9시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한 옷가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제 새벽 시라큐스의 한 스트릿 파티에서 최소 4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5명 이상이 흉기에 찔리는 등 13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11시 반쯤 뉴저지주 뉴악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2명이 숨지고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978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항공사 등의 사제 폭탄을 보내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가 교도소 수감 중 8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2019년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15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15억 달러에 달하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서 이 건물 랜로드에게 대출을 해준 골드만삭스의 부동산 담보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간 남성 골프 인구는 47만여 명 늘어났지만 여성 골프 인구는 82만 명 급증했다고 전국 골프재단이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나 곳곳에는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로 다소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3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6월 12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